네, 역사입니다. 조선 문화 발달과 사회 변화. 유교윤리의 보급과 훈민정음, 유교윤리의 보급과 사회 변화, 유교윤리의 보급, 유교적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교윤리와 예법을 백성의 일상생활까지 보급하고죠. 그래서 유교윤리에 관련 서적들이 있어요. 이걸 시험에 잘 나오겠죠. 상강행실도, 상강오륜 제일 중요한 거. 또 소화, 유교윤리 기본서, 그 다음 주자가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애법정리, 상강인실도, 소확, 주자가래. 상강오류는 상강인실도 뭐 찾겠죠. 유교윤리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 각자의 지혜에 맞는 윤리를 강조하고 명분론이죠. 신분제의 강화에 영향을 주죠. 유교예법에 따라 관흥상제, 의례를 시행하게 되고 또 장자 및 친가 중심의 가족 질서와 의례를 보급합니다. 또 제사 중시나 가문이나 사당을 또 족보를 편찬하게 되죠. 훈민정음 창제 배경은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지배층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자를 모르는 일상생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과학적 독창적인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를 하죠. 용비어천가는 유교 윤리서, 병서, 농서 등 기술적 간행을 합니다. 용비어천가. 또 화급 관리를 뽑을 때 용비어천가나 앙치라 업적을 주로 노래한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유교윤리사나 아무튼 병사나 농서들도 더 출간한다. 하급 관리를 뽑을 때 훈민정음으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백성의 통치 이념과 국가 정책 등을 쉽게 정답을 쓰게 되고 의는 국문학 발전의 계기가 되죠. 또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고요. 국가 주요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선 전기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 자주적, 민족 문화 발달. 아무래도 세종대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사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 항상 새롭게 건국된 건 정당성. 대표님 조선왕조 실록이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왕이 다 기록됐어. 고강대의 통치 기록 정리, 고려사, 고려사전려 같은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거. 동국통감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정리합니다. 그 다음 지리는 중앙 집권체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태종 때부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혼일 앞장만 기억하세요. 혼일 팔도도는 세종 때 등된 전국 지도고 동국 여지 승라우는 지방의 영역이나 풍속 등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다음 유교정치 질서 확립은 결국 경국대전이죠. 조선의 통치 규범을 수로한 게 대표적인 경국대전이에요. 국제의료는 국가 행사에 필요한 예법을 정리한 거. 예법을 정리한 거.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게 대표적인 상강해실도요. 상강어련을 한 거. 상강어련도. 그 다음 상강해실도. 그 다음 훈민정음의 창제의 목적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있죠. 과학기술. 천문학과 역법. 국왕의 권위와 연결.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시된 것.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어요. 태조 때 별자리를 관측할 만든 천문도. 또 천체 관측하는 것 대표인 세종 때 혼천은 천문학이에요. 이제 간우를 제작합니다. 오른쪽 보면 이게 간우죠. 행성과 별의 위치나 고도, 또 방위 등을 관측하는 강의, 이게 강의이고요. 해 그림자를 보면 시간 해시계, 앙부일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경루, 장일세 발견한 물시계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다. 물시계. 세종대 해시계 있고요. 또 자경루 물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칠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칠정산. 이슬람 역법을 참고하여 한성을 기준으로 전체 움직임을 관찰하여 편찬한 역법서 칠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법서예요. 의학서에는 향약 집선방 이런 게 돼 있고 의방유치. 농업에는 농사직설 유명하죠. 농사직설. 추구기는 태종 때방에서 중국 각지 강우량을 파악하는데 대비하고요. 또 인쇄술과 무기, 활자 인쇄술. 고려의 금속 활자를 개량해서 태종 때 개미자 활자 인쇄술, 태종 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를 주조합니다. 또 인쇄술의 발달로 성리학 서적을 발행하게 되겠죠.
무기는 신기전, 대표적인 신기전, 화차. 여진과 외국 격투에 활용하자. 신기전, 화차. 조선전기 예술의 발달, 양반 중심의 문화 발달이에요. 그림은 강연의 고관서도, 또 안견의 몽유도도 유명하죠. 안견의 몽유도도, 강연의 고관서도. 그 다음에 묵죽도, 사군자와. 자기는 조선시대는 분청삭이 유행하고 16세기 후반부터는 주로 소박하고 검소한 백자가 유행하게 되죠. 음악은 악을 정려고요. 세종 때 정묘나 재래악이죠. 성종 때는 악학개범을 편찬합니다. 문학은 서거장의 동문선, 또 김세습의 금우신화, 김우신화 이때 나와요. 정철의 대표적인 관동별고 우리 국어책에 실립니다. 또 건축, 군골학교 성문들의 중심돼서 사림 정계전철 이후 선 건축이 활발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몽유도원도요. 세종 때 무릉도원의 몽유도원도. 이게 분청사기, 이게 백자죠, 백자.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거. 빈칸 알맞은말을 쓰시오 하면 한번 넣어보게요. 조선 정부는 성리학 기본 인류와 상강 오령 글과 그림으로 담은 상강행실도죠. 상강행실도. 뭐뭐는 윤리학의 기본, 유교 윤리의 기본서는 아까 뭐였죠? 소학이었죠. 소학. 그래서 주자가래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이었고요. 조선 전기에는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민족 문화가 발달했다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세종 후민 창조하여 지배층이 쉽게 많은 서적 평이 아니요. 지배층이 서민층이. 각 책에 대한 설명을 봐요. 칠정사는 역법서라고 그랬어요. 역법서. 그다음 농사직설은 풍토에 맞는 농법서. 의방유치는 당연히 의학서적이죠. 우리면 답해. 세종 때 해 그림자를 이용하는 해시계 앙부일귀.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 그다음 세종 때 장년시를 만드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물시계. 대표적인 게 자경루예요. 그다음에 16세기원 천비의 취향을 풍시한 유행한 자기. 그게 백자예요. 16세기는 백자예요. 저는 분청사기였고. 문제 한번 쭉 봅니다. 우리 다음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은 조선 전기의 백성들의 유교윤리 보기에 정기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뭐요? 대표적인 게 아까 주자가래, 그 다음 상강실도 5번이죠. 선생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되죠? 임금과 신하 서열 구분이 느슨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교가 강화되면 지배구조를 중앙 집권 지배구조를 강화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서 중구에 달라 해마다 편하게 살 따름이라 이건 다 세종에 관련된 게 5번은 세종 때 만들었으면 이건 아니죠. 다음 사실 뒷편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인은 다양한 편찬 사업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향전 자치교회 향약을 보급했다. 향약을 보급은 향약은 살인세겔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상부상조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유교 윤리를 결합한다는 향촌 자치규약이지 편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신문에 대한 자료도 보기 좀 옳은 것은 조선전기의 천문학 눈부시게 발전 천문학과 관련된 게 누구예요? 천문학과 같은 게 지금 먼저 칠정상 역법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앙부일기 해시계. 조선전기의 과학기술을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 맞습니까? 몽유도원드는 현시대 이상세계를 그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전기에는 천문학이 발달해 있어요. 그죠? 이 몽윤도원도 같은 경우는 세종 아들이 양평대군의 꿈을 본 무릉도원을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자경륜을 이용해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는 틀려요. 자경륜은 별의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예요. 그죠?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장치. 아까 뭐에서 혼천이나 간이에요. 그죠? 혼천이나 간이가 자동으로
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밤에 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아까 뭐였어요? 자경루예요. 그죠? 그다음 청산열차 분야 지도는 태전대 별자리를 관측하여 만든 천문도예요. 천문도. 또 우리 풍토에만 농사법을 정리한 책은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 그죠? 농사직설이지 향약집선방이 아니에요. 향약집선방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약제나 질병치료법을 제시한 의학서입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 다음 발명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건 천문학이 농사에 영향을 주죠. 그죠? 이런 천문학들이 농사에 영향을 주잖아요. 다음 작품들을 조선 전기 예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쓰인 것이 몇 번? 이교준 씨 단계 양반 문화죠 주로. 이것은 양반 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조선 전기 문화를 소개하는 토치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 옳지 않는 거. 조선 초기에는 백자가 유행해서 16세기에는 아니요 반대로 돼 있어요. 분청사기가 먼저고 백자가 나중이에요. 그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란과 호란의 반발과 영향입니다. 외란의 반발과 극복. 조선은 양반사회가 분열하죠. 군역제도도 문란해서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당연히 사회가 혼란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약화되니까 당연히 침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침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토요토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반대세 불만을 무마하게 대륙 침략을 위해서 조선 침략을 준비하죠. 외란하면 대표적인 가장 큰 게 1592년 임진왜란이죠. 저축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고 부산진 동래선을 함상하고 충주 방어성이 붕괴되고 신립이 폐기함으로써 한성간이 함락합니다. 그때가 선조예요. 선조고 광해군 대표적인 광해군이죠. 세자를 책봉하여 의주로 피난하게 됩니다. 명예지원군을 당연히 요청하고요. 조선 관군의 연임 패배로 일본의 군이 어디까지 나와요? 평양 한경도까지 북상을 합니다. 반격이 시작되죠. 이순신 수군의 승리입니다. 이순신이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에서 서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당연히 일본군의 무기 식량 보급이 차단되겠죠. 전라도의 곡장지대가 수호하게 되고 다음 의병의 활약이 있습니다. 유생과 전직관리 승려들이 의병을 조직해서 향토 지리의 이수관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에 맞서죠. 또 명의 지원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을 방지, 자기 나라까지 침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군의 승리하죠. 평양선 탈환하고 행주대첩, 진주대첩 등 김심전도가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 돌아갔는데 다시 오는 거예요. 1597년. 그죠? 일본의 휴전회담에 제의하고 일본을 무리한 요구로 결렬됩니다. 일본의 제칭 그게 정유재란이죠. 1597년. 휴전회담 중 전력을 재정비한 조선의 방어, 무기와 선거를 강화하고요.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중앙군을 정지합니다. 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명란제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이 종결됩니다. 도요토미 사망, 일본군 철수, 이순신이 철수하는 일본군 노량해전 대패를 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경제지 환폐화되고 농민의 생활과 국가적이 어려워집니다. 노비 문화 문서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워 신분을 상승한 성민도 있고요. 천민 등장, 신분 질서가 동요가 일어나죠. 활자 도자기 서정 문화 약탈되고 불국사 경북 등은 타버립니다. 그다음 제해권이라는 거. 제해권이 뭐야? 평시한 전시를 막론하고 바다를 이렇게 통상 해상을 가지는 권력이에요. 훈련도 가면 조총을 다루는 포수, 훈련도 가면 상수병에서 상비군 체증 운영을 위해서 군영을 말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 외란을 쭉 보면 정리되죠. 조선 초기 육지는 패전하였으나 수군이 의병과 조선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의병을 모으는 경문이에요. 그죠? 조선의 관건이 연이어 패배하자
의병을 장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 정유재란, 전쟁. 이 순서는 좀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번 독구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가 수립되고 이후죠. 조선에서 약탈한 문화재, 포로 데려간 도자기 기술 등에 의해서 문화를 발전시키죠. 에도 막부가 조선의 국교를 재개 요청하지만 국교 재개가 1607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했죠. 그 다음 일본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파견되고요. 그 다음 중국은 무리한 지원금 파병으로 명의 쇠퇴를 합니다. 만주에서 여진이 성장하여 누르하치가 결국 여진을 통할하면서 후금이 건국이 됐죠. 1616년. 이게 정유재란 후예요. 명세태 다음에 후금은 그 이유라는 거. 광해군의 정부복구사업 중립외교, 전후복구사업, 광해군과 북인 정책이 정권이 전쟁을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쓰죠. 황폐해진 토지 개간 장려, 토지 재장과 호적 정리하고요. 국가 재정을 확보합니다. 선거과 무기, 군사훈련, 국방령을 방어하거든. 또 전쟁 때 소실된 서적을 다시 간행하고 동역벌과함을 편찬 보급합니다. 또 중립외교. 후금이 명 위협하면서 후금이 명을 위협하고 명이 조선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지만 광해군이 명의 강국과 군사를 파견하긴 해요. 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실리적 중립외교. 요즘은 실리적 중립외교 많이 강조하잖아요. 후금과 전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명분의 의리를 중시하여 서인이 반발합니다. 그죠? 서인이 명분만 중시하니까. 그러면 1623년에 서인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축출합니다. 그게 인조반정이에요.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가 올라온 거죠. 인조반정 이후에 정묘제란이 정묘호란, 여기서는 호란입니다. 외란이 아니라 호란, 정묘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정묘. 서인 정권의 칙명 배금 정책으로 당연히 금을 배척하니 금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고 관군과 의병, 정봉수 이일을 항전하지만 hin제을 맺고 다시 후금이 물러다니죠. 후금이 국거를 청으로 바꿉니다. 이때는 이제 청으로 바뀌어요. 청나라가 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대표적인 병자. 정묘란, 병자호란. 청이 조선의 임금과 신하관계를 요구하지만 조선은 거부하죠. 척화론과 주화론을 대립하면서 척화론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청태종이 침략을 하죠. 한성을 함락하고 인조가 남한선성에서 항전을 하지만 주화를 둘러싼 논란나 주화론은 우선이죠. 그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항복 3전대 굴욕적인 화의를 체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청과 군신관계가 체결되고 명과 외관계는 단절돼요. 청이 명예를 공경할 때 지원군은 파병에 약속하고 청에 대한 조공이나 왕제 신하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명청 교체와 북벌운동. 명청 교체. 명이 멸망하고 이제 청이 베이징 점령 전국 지역을 지배합니다. 당연히 이제 청을 또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을 추진하죠. 백성의 부담이 증가하고 청의 강성 효정의 죽음으로 사실상 중단됩니다. 여기 보면 강해군의 중립외교, 그죠? 강해군의 중립외교 보십니다. 광해군 파드는 돈티 후금이 크게 패하자 남병이 있고 후금이 투항하였습니다. 그다음 척하론 많이 나와요. 척하론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 오늘 같은 심한 적이 없었다. 오랑캐를 청을 몰아다자는 그런 최명견의 주화론. 이게 척하론은 청에 맞서자는 싸우는 입장이고 주화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자는 거고 청과 충돌을 피하고 화해하는 게 당연히 두 지금 정책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척하론, 주화론 하나 둘 필 거예요. 내용 잠깐 살펴보고 일단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길을 달려 구실하죠. 그죠? 조선을 책략합니다. 일본은 조선과 관건에 연이어 패한 후에 지원군을 요청한다. 일본은 조선을 관건에 아니죠. 이건 지원군 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선조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만영을 피해 광해군을 체자로 책봉하고 우주까지 피란을 가게 됩니다. 그죠? 외란 당시 조선의 수군을 이끌며 분리했던 전쟁 양상을 바꾸기에 기여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이순신이죠. 수군하면 이순신. 외란 때 당시 곳곳에서 유생과 전제의 수병으로 힘을 아껴낸 결승한 부대가 의병이죠.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외란 중 일본이 제의한 휴전 장담이 결렬 후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 그게 정유재란이에요. 다시 침략. 정유재. 외란 중 휴전 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선 정부가 중앙군을 정비하며 설치한 군영이 훈련도감이죠. 외란 중 휴전을 결렬하면서 중앙군 정비 훈련도감. 그 다음 3번은 외란 이후 일본의 정권이 바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죠. 에도막부를 수립합니다. 외란 이후 단절된 조선과 일본 관계는 일본의 요청으로 재개하고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죠. 선조를 뒤이어 즉위한 선조들 다음에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광해군. 북인 정책을 해서 당연히 복구에 힘썼죠.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실리외교니까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후금과 충돌을 피했죠.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임목대비를 유폐하자 서인은 이를 구실로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반정. 광해군이 결국 몰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병자호라는 청태종의 조선 청나라예요. 정려라는 후금이고요. 다음 글에 나타나는 옳은 것은 일본에서 돌때미도의 내용이죠. 그죠? 초기의 부산진 충주 한성 일본군의 함락 강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발발을 설명한 것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합니다. 이때 이순신은 철수하는 일본군을 노량에서 또 무찔러 승리를 이루죠. 이게 7년간의 이제 외란이 이렇게 해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에도막부 침입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에도막부는 외란이 끝난 이후 도쿠가 이에야스에 수립됩니다. 또 3번에 일본군이 진겨오는 선조는 강화도로 피난했더니 선조가 일본군으로 방을 침략한 것은 피난한 것은 강화도가 아니라 강화도는 저번에 청나라에 있잖아요. 여기는 의주입니다. 의주로 피신을 하게 되죠. 4번 보면 조명연합군 활약으로 서남해와 서해권을 장악했다 그랬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여러 해전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면서 서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선을 탈환하게 되죠. 다음 역사 도큐멘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조선시대 제2 기획의도 임진왜란 전기당의 모습점들 무장한 조선 수군 조총까지 임진왜란 때 하지는 못했어요. 주로 사용한 무기였지만 이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요 무기는 화포였어요. 화포가 주로 주였습니다. 다음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손왕께 쳐들어왔다 뭐죠? 오랑캐에 물리주자 옳은 것은 형태지를 반지운 점을 이용해서 그죠? 군대는 주로 의병이었어요. 조선의 광군이 연이어 피해가 전국곳에서 유생과 전직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죠? 바로 이게 의병을 모으기 시작해서 향토 지리에 밝은 점이 일본군에 맞섰다는 거.